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관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를 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파시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는 이 지문인데요. 러시아 병사들이 보이고 있죠. 러시안 디시던 저널리스트 이렇게 시작되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입니다. 듣고 나셔서 필요하시면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지문 뭐 음원이 있으면 음원 등 다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지문 보실까요? 러시아의 반체제 언론인은 경고하기를 그 어떠한 국가도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파쇼주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죠. 자, 이 국가가 독재적으로 전체주의를 실시하는 그런 1차 대전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창을 하고 실시를 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전체주의죠. 파시즘,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한국어식으로 바꿔서 파쇼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러시아의 야권 언론인, 언론인은 우크라이나에서 보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바로 앞서 러시아가 어,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했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 다른 어, 세계 시민들 내지는 세계인들에게 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를 이하와 같은 내용을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파쇼주의의 그 징후를 자국 내에서 어, 경고성 징후를 경계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러한 경고성 징후가 전쟁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이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해석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협으로 시작을 하죠. 누군가를 겁주는 위협. 그 다음에 누군가를 겁줘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예를 들어 일본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시대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독립을 포기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스트레스는 그냥 단순히 위협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떤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협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지문 밑에 딸린 각주의 추가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예, 그 방금 전에 협박, 위협 차이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날짜 저희 수업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그때 보면 이제 겁박이라는 말까지 해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 겁박이란 말은 겁을 줘서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굴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영문으로 하면 threaten somebody into submission 이런 컨셉이 되면 이제 겁박이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한 미군이 무급 휴가를 군무원들로 하여금 가도록 하겠다고 threaten했다. 여기서 겁박, 협박, 위협 다 이상하죠? 주한미군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그럴 때는 겁주는 차원에서 이제 끝내는 엄포를 놓다, 으름장을 놓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들어가고요. 자, 또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를 보시죠. 이 북한이 무기를 발사를 했는데 그에 앞서 중대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건 국어로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북한 측에서 특히 김여정이 했던 발언을 중대 조치를 예고한다고 했던 게 영자지 같은 데서 이렇게 옮겨졌던 겁니다. threaten이라고.
그래서 예고라는 말은 노티스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직역식으로 하자면 좋은 의미에서 파지티브하면 그런데 나쁜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누구를 겁주는 뭐 공격하는 뭐 이런 식이 되면 이 threaten을 예고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보시고요. 솔직히 그 어떤 국가도 파쇼주의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코스티유 앵코 씨가 본지에 밝혔습니다. 예, 인사이더는 지금 이 기사를 실은 언론사의 명칭이니까 본지 이렇게 한 거고요. 의미는 면역 아시죠? 면역 체계할 때 코로나 면역할 때 쓰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묘사로 그에 견딜 수 있는 즉 내성을 갖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체제 언론인이자 동성애자 그 권익 옹호자는 최연소로 노바야 가제타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그 독립적 신문의 그 직원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신문사는 이 정황적인 그 탐사 보도 언론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그 언론 풍토가 점점 더 적대적인 되어가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유명세를 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군에서는 참모라고 하는데 이 스태프가 이제 직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리고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 그다음에 이제 형사법적으로 저촉이 되면 확실하게 그러면 수사. 근데 여기서는 언론사가 하는 활동은 추적 내지는 탐사 보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이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바야 신문사는 폐쇄가 되었고 이 해당 기자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러시아의 방위군 체첸 공화국 지부가 명령을 받아서 이 기자를 생포의 마리우폴에서 살해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라는 확실한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받고서 그런 협박 속에 탈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서브디비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지만 군부대에서 이제 지부라는 해석을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자, 체첸 공화국 이 안에 러시아 인터널 그러면 이게 뭐 좀 해석이 난망하죠. 지금 군대는 군대인데 이 그 안에만 있다? 무슨 소린지 내부적인 군대라는 건지 이거 조금 고유명사식입니다. 이 밑에 링크 걸어드렸잖아요. 이 링크 나중에 혹시 따라가 보시면 이 글로벌 스큐리티라고 하는 꽤 상당히 유명한 군사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이 기관, 이 조직의 어, 배경, 뭐 간단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러시아의 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창설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턴을 갖다 떼서 붙였다. 이 밑에서 움직이는 부대이기 때문에 internal troops. 그리고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upplement 여기를 보조를 해서 일반 군을 보조를 해서 ensuring crowd control 인파 내진 군중 통제 대도시에서 뭐 비상사태 대비하고 화재 이 파이트 그 소방 관련 임무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과 싸우는 대외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군과는 좀 다른 내치를 위한 어떤 퍼블릭 세이프티 쪽에 치안 쪽에 치우친 그런 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널 밀리터리 포스 방위군. 참고로 미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위군을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러시아의 파쇼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그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